예, 오늘 두 번째 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찰투표 항소 저지 만행에 이재명 재판 숙행 민심이 대폭발하고 있다. 자, 민심이 그냥 여론조사만이 아니고 언론이 지금 상당히 제 역할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 말씀드렸고 언론도 다 나오지만은 오늘 제가 이렇게 기사를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SBS에서 이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취재 파일이라는 그 보도인데 임찬종 기자가 이 정리를 했네요. 거기 보면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하나 된 게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뭐냐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유분리 팩트시트. 팩트시트 말씀 요즘 많이 들으셨죠? 미국하고 그 협상하고 나서 문서화하는 거. 팩트시트, 유분리 팩트시트라는 걸 했는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정민용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회부된 인물들 각각의 입장에서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유리해진 점은 뭐고 불리해진 점은 뭔지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자, 그 팩트시트 정리한 걸 보여드리죠. 자, 저건데 저기 보면은 일단 그 제일 위에 이재명, 정진상,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 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제일 오른쪽에 불리해진 점 없음. 불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유리해진 거는 지금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 이 이야기는 계속 들었죠.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되는 것.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1심이 나왔죠. 1심이 나와서 징역 8년부터 4년까지 받고 초징금은 그 김만배는 478억 원. 그리고 남욱은 제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은 다 압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사 22부에서 재판 결과 1심에 나온 거고 똑같은 혐의로 형사 3부 33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 재판이 중단돼 버린 그 사건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자,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장동 그 일당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분석이 나왔고 이재명하고 정진상은 그러면 어떤 점이 그 유리할까? 불리한 점은 뭘까? 불리한 점은 없음입니다. 이 SBS에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진상 전 성남시장 비서, 사실 정확하게는 성남시장 정책실장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22부 재판부에서 사실상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성남시 수뇌부 이렇게 했던 두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해서 어떤 점이 유리해졌을까? 불리한 점은 없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왜냐하면은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면은 원래 직무상의 얻은 비밀을 이용을 해서 모든 그 이익을 얻으면은 그 이익금은 다 추징하고 몰수를 하는 건데 이 지금 22부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그 선고를 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은 저 서판교 터널 개통 이런 것은 이 어떤 비밀이 아니고 이미 알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심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정진상도 다른 재판부지만은 그거를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 직접적인 이익이 된 거죠. 이재명이 이거를 지시를 내렸다는 걸로 지금 다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지시를 내리면서 자기에게도 재판이 유리해지도록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만배, 남욱에게 돈방석에 앉혀주는 그것은 김만배가 뭘 폭로를 할까봐 아니면은 그 남욱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원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버릴까봐 이렇게 이제 돈방석에 앉혔다. 이렇게 본다면은
본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본인과 공동 운명체인 정진상에게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이 상승을 했다. 둘 다. 그 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도 상승을 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특정법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도.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하면은 면수가 돼버린다. 지금 배임죄 민주당에서 폐지하라고 하죠. 그러면 면수에서 재판에 날아가 버린다. 이거 다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검찰을 그 항소를 저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척건인 정진상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특정 배임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이 상승한다. 자기 특권의 무죄 가능성이 다 상승을 하면은 결국 이게 정진상이 받는 모든 혐의는 그 위에 이재명이 있는데 이것도 자기를 위한 조치가 되는 거죠. 정진상은 뭐 마찬가지로 또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무죄 가능성이 상승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이 민간업자들 자기가 신세를 인허가 장사를 사실상 인허가 장사를 한 혐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그 민간업자들을 보호를 하는 동시에 이재명 그리고 자기의 복심인 정진상까지 같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목적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저지했다. 그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의혹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죠. 제가 오늘 훈출 시간에 보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다시 하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백강연 씨가 지난번에 이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그때 이제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자기는 이 3년만 살면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빼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자기는 3년만 살고 나올 거다. 이게 이제 2023년에 녹음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왜곡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2023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그 녹음 테이프는 곧 윤석열이 김만배를 빼주겠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2023년에 그런 대화를 했지만은 김만배가 남욱에게 난 3년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건 2021년이란 거죠. 2021년. 그때는 문재인 재임 기간인데 2022년에 바로 대선이 있었죠. 대선에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붙었는데 그 2021년 그 전해는 이재명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김만배가 2021년에 남욱에게 이야기한 요지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구속되더라도 내년 되면은 이재명 세상이 올 거고 그러면 이재명이 한 3년 있으면 나를 빼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녹음된 시점이 2023년이라고 민주당에서 그거 윤석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오늘 두 번째 또 다른 녹음 테이프를 공개를 한 거죠. 거기 보면은 이재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명 이름이 나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만약에 이재명이 이겼으면은 완전히 김만배 세상이 되는 건데 이재명이 져버렸다. 그러면은 자기를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이런 녹음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재명이 김만배에게 약속을 했다. 3년만 있어. 왜 약속을 했을까요? 왜 3년 있으면 풀어줘야 됐을까요? 그게 바로 428억 저수지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만배가 이야기했던 천화동인 1호가 1200억짜리인데 1200억 배당을 받은 데인데 그 지분 중에서 절반은 그분 것이야. 그분. 그러면 600억이 그분 거죠. 600억이 그분 건데 비용 빼고 하면 42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28억 원은 이재명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그럼 우리 돈 중에서 나 대선 나갔으니까 일부 줘 우선
해서 20억 달라고 이 김용이 그 대장동 업자들에게 20억 달라고 요구를 해서 8억 정도 이제 순차적으로 빼가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멈춰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간 업자들이 왜 20억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428억이 딱 쟁이어져 있으니까 그랬던 것 아니냐는 그 시나리오는 지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고, 이것이 뭐 이재명의 기소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언젠가는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나온 요건 파일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심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항소, 검찰에 대한 항소 저지죠. 오늘 천재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거 처음 나온 겁니다. 이 관련 항목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 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보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처음 했습니다. 자, 지금 제일 윗선에 이재명이 있다. 추측일 뿐이죠. 아직은 추측일 뿐이죠. 뭐 만약에 그게 무슨 문건이라도 발견되거나 뭐 말의 녹취록이다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51.4%가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51.4%가.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 51.4, 절반을 넘겼죠. 대통령실과 무관하다 37.7.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은 반영됐다는 응답이 훨씬 많죠.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어쨌거나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0.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50.7%인데 여기서 의중이 아니야, 그거 이재명하고 무관한 거야, 이렇게 한 응답은 37%입니다. 그러면은 37.7, 50.7.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 13%도 산술적으로 딱 보면 13%도 그 이재명이 지시한 거야. 이재명 지지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민심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은 정권이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 그러니까 천재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임기 중에 재판 재개해야, 천재일보가 계속 조사를 하죠. 그때 이제 재개해야 된다가 재개하지 말아야 된다와 처음에 7%포인트 격차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조사에서는 한 1.5% 격차가 났는데 오늘 조사에서 다시 확 벌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기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 49.5. 이제 그 가반으로 올라갑니다. 반올림하면 가반이죠. 필요 없다 42.5. 그리고 49.5, 42.5. 벌써 여기서도 7% 격차가 이제 났습니다. 여기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죠. 특히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 없다의 65.1%가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 65.1%가. 그런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사법적 판단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게 천재일보의 분석입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 믿으시지 않고 저도 못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추세를 알 수 있으니까 리얼미터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지지율 2.2%포인트 하락해서 54.5,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해서 41.2.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지율이 53.8에서 49.9로 이제 4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검찰을 압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것, 민간 업자들에게 대장동, 이것이 민심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우파 언론이 아주 매섭게 이 내용들을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의 완전히 우파 언론들이 돌아서는,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권 초기니까 일종의 뭐 허니문 기간 이런 것을 가졌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사설이나 칼럼에서 그런 내용들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가장 제일 처음에 스타트를 거는 것이 지난 토요일자 제가 그 정가지담에서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어서 그 내용 뭐 기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그 정가지담에 설명을 드리니까는 바로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토요일자인데, 자, 제목만 봐도 4천억 도둑질 완성해준 최후 조력자 그분, 최후 조력자 그분. 대장동 도둑질의 마지막 퍼즐들, 그러니까 억지 항소 포기로 대장동 도둑질의 마지막 퍼즐들 채워주는 그걸 보면서 그분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그리고 이재명 사진이 있죠. 자, 이게 지금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고 하니까 언론도 그동안 좀 조심스러워하던 그 여러 매체들, 특히 우파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심을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 민심을 타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런 상징적인 기사여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저 기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설이나 칼럼에서도 이재명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